안녕하세요. 맨패션 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이제 패러디해 가지고 데이터 게임, IoT 데이터 전쟁의 최우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마크베이스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하시면서 또 참가 번호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크베이스 대표이사 456번 김성진입니다. 네, 또 다른 456번 이재훈입니다. 컨설팅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456번으로 톤이 되는데요. 마크베이스 CTO 신광훈입니다. 네. 자, 세 분이 지금 20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재기발랄하게 이거 여러분 이게 제가 아이디어 낸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내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재기발랄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오늘? 네. 예, 저희 회사에 네. 마케팅 팀이 있는데요. 별명이 쓰리 매드걸입니다. 네. 아주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내서 네네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게임이라고 오징어 게임 패러디한 건데 이게 오늘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제목이 데이터 게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IoT 데이터를 결국 누군가는 가장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벤더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네. 누가 과연 마지막에 승자가 될 것인가라는 형태로 이제 스토리를 꾸며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이지만 여긴 다양한 이제 내용들은 실제 팩트를 기반으로 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456번 마크베이스 대표이사 김성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저희들이 데이터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 웨비나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부제로는 IoT 데이터 전쟁의 최우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좀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IoT 데이터가 이제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 벤더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마크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참가자가 있는데 이 참가자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최후에는 누가 승자가 될 건지를 보여드리고 하이라이트로 실제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면 일단 이 IoT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 X 시대라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센서가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인프라가 엄청나게 사실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잘 모아놓으면 예. 그걸 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AI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맞습니다. 시대가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네. 많은 기업들이 그런 프레셔를 엄청 받고 있죠. 데이터를. 근데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조금 드릴 다운 해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센서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의 센서가 하나의 데이터만 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생산합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런 공간, 스페이스가 되게 좀 스마트해지면서 건물도 그렇고, 교량, 자동차, 이런 데가 센서가 대단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데이터를 많이 발산하는 이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기업에서 우리 데이터 모아서 이제 분석해야지, 예측해야지, 위험 방지해야지, AI 돌려야지,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데이터가 많아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데이터가 쌓이는 게 오늘 현실이 아닌가. 센서라면 이게 측정하는 것들이 온도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습도,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진동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죠? 예, 예. 네네. 그다음 습도도 있고요. 전류, 전압, 하여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어떤 것들은 그냥 1초 안에도 몇 번씩 많이 재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초에 한 몇만 개 나오는 에?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아주 이야, 정밀한 데는 5만 헤르츠로 측정을 해야 네네.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경이고요. 이 그림은 저희들이 이제 그 빚을 하면서 실제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나오는 실 사례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뭐 1초에 한 1,500만 개 데이터 나오는 것도 있고요. 1초에 몇만 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을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 뭐 조 단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주 이제 완전 하이엔드급 요구 사항이긴 한데 일반 이제 중견 정도만 가더라도요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지라는 챌린지가 사실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그 데이터는 이제 요새 특히 더 많이 나오겠죠, 요즘? 네, 많이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기업마다 이미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다는 현실이 왜 문제인지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비즈적으로 되게 위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한 3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실시간으로 저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 다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버리거나 일부만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은 저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 하면요. 일반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네. CSV 파일이 한 2테라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데이터는 모았는데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못하니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원인을 파악을 못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네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실시간 저장이 왜 중요해지는 거죠, 요즘? 이게 실시간으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면요. 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내가 마음껏 나왔는데 그렇죠, 5천 그렇죠. 5천 건 버리게 되니까요. 더 큰 사실 고객의 문제는 이제 추출 불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파일이 저장해 놓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몇 월 며칠 데이터를 분석해서 줘. 그러면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분석하는데 한 3일 걸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이 데이터 분석기 이제 갭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못하는 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장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저장을 하세요. 뭐 하두배 저장을 하든 파일 저장을 하든 오라클에 블랍으로 저장하든 하는데 야 분석하니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엄청 큰 일이 발생하는 네. 거죠. 예. 정작 써먹어야 할 때 쓸 수가 예,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크게 2가지 말하면 많이 발생하거나 저장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장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할 때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객의 가장 큰 문제고요. 마지막은 고객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스토리지 확장해야 되지만 컴퓨팅 파워도 확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확장이 안 되거나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략적으로 한 3개 정도의 문제가 이제 IoT 데이터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요즘 이제 워낙 그런 이제 AI나 머신러닝 같은 걸 많이 적용을 하니까 아,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야지만 경쟁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그렇게 기업에서 그렇게 큰 예, 수요는 예. 없었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점점 더 실시간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직접 봐서 지금 분석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갭이 벌어져 버리면 AI는 잘해도 분석을 1시간 후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뭐 이런 IoT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하는 기존 솔루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솔루션을 저희들이 이제 넘버링을 해서 네. 1번 참가자는 전통적인 RDB.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징어 게임에서 예. 1번이 예. 그 오일남인가? 제일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경력이 아주 오래된. 네, 그렇죠. RDB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예. 1번 하신 거네.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신 거네. 예, 맞습니다. 네. 예. 218번은 이제 네. 핫한 하둡. 네. 예. 네. 가장 오래 살아남으신. 네. 그다음 67번은 노에스큐엘 아주 신선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 장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우리의 마크 베이스가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RDB는 이제 실제 IoT 쪽에서는 MS SQL도 많이 쓰세요. 여기 이제 좀 가볍고 이제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데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설계 사상이 좀 다릅니다.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이제 돈 거래, 트랜잭션을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우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뭐 1초에 한 200건 처리해도 되지만 절대로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완전한 트랜잭션을 뭐 어떤 정합성.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되게 비싸지만 이제 좋은 제품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IoT 데이터 1초에 10만 건 나오잖아요. 저장을 못 하는 거죠. 네. 10,000건 나와도 저장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문제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뭔가 하면 추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실제로 저장해놨다 하더라도요. 네. 실제 현업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MS SQL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뭐 1초에 몇천 건씩 이게 입력은 되니까 쭉 넣다가 한 6개월 지나서 분석 쿼리를 딱 누르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네. 데이터본 한 1억 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B+3가 가진 이제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도 분석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특히 그렇죠. 이제 어떤 시간의 관점으로 뭔가 맞습니다. 분석하려고 할 때 예, 예. 기간이라든지 예, 예. 그럴 때 이제 예, 그렇습니다. IoT 데이터는 오래 대부분 다 걸리겠네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 범위를 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데이터가 이제 몇백억 건, 몇십억 건 늘어나면 빨리 못 가져오는 거죠. 네. 이게 RDB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확장성은 사실은 이게 스케일 아웃이라 그래서 노드를 확장함으로써 이 데이터 성능이 올라가는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정합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도입을 하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제 엄청 힘든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RDB의 한계고요. 좋은 장점도 있지만 하둡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철학이 좀 다릅니다. 하둡은 원래 어떤 철학으로 개발됐냐면 뭐 구글 아시잖아요. 그쵸. 네. 야후와 같이 이렇게 검색 엔진 회사에서 이제 인덱싱 파일을 빨리 이제 좋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웹 데이터 파일을 크롤링을 해서 쌓아놓으면 네네. 밤새 이제 인덱싱을 해서 딱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이 하둡이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이게 배치성이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IoT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실시간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나오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술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스팍이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메모리도 엄청 쓰고 뭐 쿼리도 엄청 쓰고 가성비가 안 나오겠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이 안 나오고 아 그래서 리소스 낭비라고 그러셨고 예. 요즘 핫한 ESG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네. 예. 환경에도. 예,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네. 일반 DB 대비 리소스를 한 4-5배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ESG 관점에서도 아니다. 물론 대신에 비정형 데이터는 좋습니다. 네. 많이 쓰고 있어 그건 좋긴 한데 IoT를 리얼타임으로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하둡은 요즘은 좀 아닌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그 검색 엔진이 구글이 이제 네, 크롤링 예.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쌓아놨는 예, 배추를 분석하듯이 예. 그런 용도로는 되게 좋은 건데. 아주 좋죠. 아주 그렇죠? 좋죠. 네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둡에다 이제 집어넣고 네. 쓰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IoT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그렇네요.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런 이제 한계가 있고요. 장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에스QL도 이제 철학이 좀 다릅니다. 노에스QL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됐냐면 이제 키밸류라고 해서 키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DB에 집어넣으면 가장 빠르게 그거와 연결된 그놈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이 목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계열처럼 시간으로 쌓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범위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름 주면 뭐 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 아이디 주면 이미지 파일 네. 이거를 엄청 빨리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 시계열은 예, 노에스QL은 이제 키 밸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시계열 DB 같은 경우 그러면 그 타임 밸류가 되는 겁니까? 타임 밸류. 예, 근데 타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키밸류 아키텍처로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키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장점이 있어요.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확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좋은 대신에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워낙 빠르거든요. 좀 빠르기 때문에 카산드라 같은 곳에다가 시계열 DB를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쌓고 쓰고 계세요. 그런데 데이터가 한 6개월 정도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늘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키밸류 되니까 여기도 나오신 것처럼 인증하는 데는 되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 노에스QL이 사실은 IoT에 관련된 기술 이제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예, 엔진들이 예, 예. 다 이제 만들어질 때 예. 그걸 만들어질 때 아까 뭐 철학이란 단어를 맞습니다. 쓰셨는데 예, 예, 그런 것이 다 있는 거네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제너럴 퍼포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다 스페셜라이즈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56번 마크베이스가 이 시장에 나와서 IoT 데이터를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고요. 자, 이게 출사표를 예. 오늘 던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던졌잖아요. 언제 던졌어요? 맨 처음 던진 게 언제? 2013년입니다. 2013년에 그때 그러면 그 대표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이게 예. 만드시고 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그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원래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한 13년 정도 그 오라클 같은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고객이 오셔가지고 어떤 텍스트 파일을 들고 오셨는데 한 수백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RDB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 기술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미래에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사실 마크베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9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떤 철학을 갖고 하셨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다행히 음. 이 장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dbengines.com이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트렌드를 모아서 보여주는 이제 사이트인데 글로벌 사이트입니다. 네. 보시면 2019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이 맞아 2021년도인데 저 때부터 가장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찾는 데이터베이스 트렌드가 오.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이게 사실 2017년도부터 봐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처리할 수 없는 IoT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엔지니어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검색한 결과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도 분야마다 제너럴 AI는 없지만 네네네. 스페시픽하게 모든 분야에서 머신러닝 AI를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 있어야지만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얘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CGL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드에 있는 작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다른 거 비교하면 월등하게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마크베이스가 그 TPC라는 세계 성능평가 협회가 있습니다. 공인 협회에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벤치마킹을 수행을 해서 세계 1위를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컴퍼니는 예. 컴퍼니 두 번째 열에 예. 컴퍼니에는 좀 마크베이스가 없는데 TTA가 있고. 예, 요 이제 그 TPC는 아주 이제 그 멤버가 딱 한정되는 곳이라서 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TTA가 저 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TA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 결과를 이제 저기다가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저희가 대행해서 하신 예. 그래서 네. 한국에 유일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저 TPC 랭킹에 1위에 올라가 있는 기업은 마크베이스가 유일합니다. 근데 1위뿐만 아니라 예. 2위, 3위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매년 1위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건 왜 KBS 뉴스에 안 나오죠? 제 말이 금메달 딴 건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그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은 글자는 잘 안 보실 텐데 예전에는 저기 클라우데라의 HBase, 하둡이 이 네. IoT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CGL 데이터베이스로 월등한 성능으로 1위를 해서 아마 하둡은 더 이상 랭킹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런 이제 근데 이게 보면 TPC-X 예. 다시 IoT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IoT에 특화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 질문 아주 왜냐면 제가 예. 이 시계열 DB가 예. 마크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죠? 다른 또 예. 글로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는 지금 1, 2, 3을 못 하고 예. 왜 마크베이스가 왜 이렇게 같은 시계열 DB인데 예. 왜 마크베이스가 1, 2, 3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시계열 DB는 네. 이 IoT의 센서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다른 일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좀 제너럴 퍼포스나 혹은 다른 쪽에 좀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안 로그 분석이라든지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 예. 네. 그러면 이게 IoT에 특화됐다는 것이 좀 네. 그냥 구체로 이게 어떤 점이 특화됐다는 겁니까? 아까 쉽게 말씀해 저희는 이제 주시면. 주 엔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센서가 주로 이제 ID하고 타임하고 밸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쉽고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별도로 제공해요. 아, 센서 관점으로?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네네. 예, 그렇겠네요. 예. 어. 그래서 요 TPCX IoT는 이제 벤치마크 셋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벤치마크 셋인가 하면 캘리포니아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나오는 IoT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을 센서 데이터셋을 얼마나 빨리 프로세싱 하느냐가 요 이제 결정하는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베이스의 그 시계열 DB는 예. 센서 관점을 이미 내포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만큼 예, 빠른 거네.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른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참가자들의 이제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저희 마크베이스는 이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입력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입력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풀로 잘 사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디스크로 저장할 때도 빨리 잘 저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장이 문제가 아니라 얘를 인덱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렇죠. 예. 인덱스를 만드는 기술을 구축을 해야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렬로 그렇게 하는 기술을 지난 9년간 개발을 해서 실시간으로 초당 아, 인덱싱을 병렬로? 병렬로 하고 그다음 인덱스 구조도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특허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예, 특허가 있습니다. 어, 글로벌 네. 특허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실시간 입력은 하여튼 뒤에 이제 우리가 데모 보여드리겠지만 초당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해결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추출 있잖아요. 추출이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러한 이제 2차원 인덱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요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서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입력할 때도 이제 인덱싱이 되면서 예. 추출할 때도 인덱싱이 될 수 예. 있도록. 예,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RDB나 하둡이나 노에스QL이 다 문제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했는데 그럼 얼마나 빠르냐? 뭐 계략적으로 한 수십 몇 조 건 정도 레코더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와 시간 범위를 딱 주면 초당 한 100만 건 정도를 갖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가지고 데이터 추출을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러면 뭐 기존에 네. 기업에서 뭐 RDB건 예. 하드보를 써왔던 사람들이 예, 예. 이걸로 이제 POC라든지 예. 한번 하면 예. 깜짝 놀라겠네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는 뭐 뭐야 이거 사기인가 이거 뭔가 뭐 이런. 예. 최근 고객 중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고객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품을 POC를 하고 내부 아키텍처를 마크베이스 기준으로 다 바꿨어요. 아 네. 야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깐부가 된 거네. 네, 깐부십니다. 깐부가 되셨으시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일반적으로 하둡이나 다른 노에스QL 제공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넣다 보면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 장애가 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가용성도 제공해 주는 기술을 저희들이 다 개발해서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품이 마크베이스의 이제 클러스터 에디션이라는 네네. 데이터베이스 제품입니다. 이게 데이터 처리에 현재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이제 포지션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품은 내부적으로 한 3개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제일 위에 보시면 엣지 에디션이라고 해서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손바닥마다 게이트웨이에 요즘에 게이트웨이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암이나 인텔 같은데 작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서 아. 초당 몇천 건 아. 데이터를 막 저장할 수 있는 엣지에. 예, 엣지단에. 엣지 컴퓨팅을 위한 엄청나게 빠른 오케이, 데이터베이스를 오케이. 쓰고 있는 고객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그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한 대인데 좀 데이터 처리가 많이 필요해. 공장이나 네네네. 이런 데 하고 있고. 근데 예. 궁금한 게 포그가 저게 나 영어 잘 못하지만 저게 안개 아닙니까? 예, 네? 예. 왜 안개라고 했었어요? 아, 이게 엣지 에디션, 뭐 클러스터 에디션, 직관적인데 예. 갑자기 포그 에디션은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스코에서 포그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아. 하이라키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미드레인지급을 보통 포그라고 불러서 저희들가 포그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클러스터 에디션이 바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고 하이 어벨리빌리티 되는 제품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게 준비한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실까봐
이제 크게 한 5가지 특징인데요. 다 말씀드린 건데 성형적으로 확장도 되고 고가용성도 되고 입력과 추출과 그다음에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요. 구조는 뭐 나름 심플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쭉 클러스터 설치하면 이 브로커라는 게 뭔가 하면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SQL을 서로 던져서 이제 처리할 텐데 그런 역할은 다른 이제 브로커 노드가 이렇게 있고 뒤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주 다수의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확장한다 그러면 웨어하우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동작을 하고 실제로 일반 오라클이나 MSQL 쓰시는 것처럼 SQL 구이가 제공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CQLDB라고 해도 없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죠. 이 게임의 최후 승자 누가 될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에서는 하나만 살아남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서 예. 아까 1번 있었고 예. 우리, RDB. 우리 오징어 게임으로 치면 예. 그 오일남 할아버지 있었고 예. 그러니까 60kg 강세벽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죠? 218. 218번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그 약간 야비한 사람이었죠, 그죠? 네, 알리를 배신한 사람, 그죠? 네. 그래서 근데 199번인가 알리는 왜 없어요? 알리가 없네. 알리가 빠졌네. 알리가 그러네요. 알리는 같은 시계열 DB에 알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안 로고 하는데. 예, 인플럭스 데이터. 네네. 다음 버전 할 때는 알리도 집어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알리가 인기가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후 승자는 뒤에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은 마시겠지만 저희 이제 회사가 이제 말씀드린 처음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회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많은 깐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진짜 말씀대로 오늘 처음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마크베이스로 처음 접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지 저기는 깜프라 오징어 게임 뭐 저기는 이게 시계열 DB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만 기억하다가 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그러시면 안 되고요. 깐부는 고객이자 파트너입니다. 네네네네. 예,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한 100여 고객이 실제로 시계열 DB를 쓰고 있고요. 체감적으로는 이제 활용하시는 고객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문제가 이제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쓰고 계시니 뭐 갑자기 나온 네. 신생 업체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그 이런 깐부가 되려면 뭔가 그 기업에서 네. 그 실시간으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예. 뭔가 빨리 예. 처리하고 싶은 데들 예, 이런 맞습니다. 데들은 다 깐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딱 말로 정의를 하면 이제 기업들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IoT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거든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두 번 이제 비정형 데이터 레이크로 쓰시면 되고요. 네. 근데 실시간 필요할 때는 하두 번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 베이스와 실시간 레이크를 구축해서 서로 이제 하모니를 이루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비용 대비 훨씬 효율이 그렇네요. 좋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네.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데이터 게임이라고 했으면 뭐 게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말만 했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네.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 뒤에 이제 데모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데모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성능으로 우리 마크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재훈 전무님이 네. 오케이. 준비하셨구나. 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무섭다. 버트가. 사실 오늘 보여드릴 이 저희 데모는 반도체 공정 데이터 처리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뭐 반도체 이 공정 데이터를 선택한 게 통신이나 금융, 제조 뭐 여러 분야의 인더스트리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태그 데이터 또는 센스 데이터라고 하는 IoT 데이터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산업이 반도체 공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또 그 공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그 큰 그 수율이래 그거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량이 나게 되면 그렇죠. 뭐 수천억의 그런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반도체 쪽에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네. 아직 저희가 아직 뭐 삼성이나 SK 쪽에 반도체를 직접 적용된
케이스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반도체 도메인에서 있는 네. 그런 오픈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갖고 해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한다는 게 이제 일종의 저희가 보는 문제이고요. 그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반도체 영역에서도 보면 센서의 설비들이 일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도체 공정 설비들이 많고 그 설비들에서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죠. 기존에 뭐 초당 한 건씩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어떤 고해상도의 품질을 위해서는 초당 10건 또는 뭐 초당 100건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추세로 점점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량이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여기 옆에 이제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런 이상 감지나 AI 예지 보존을 위해서 어떤 DAD라고 해서 Deep Anomaly Detection의 약자입니다. 네네. 이런 어떤 AI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데이터, 뭐 정상 데이터든 비정상 데이터든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야 이제 그렇죠. AI 알고리즘에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결과로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데이터 보관 주기가 짧아도 됐다면 지금은 데이터 보관 주기가 길면 길수록 좋아지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같이 이제 추세로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이 양 자체가 반도체 공정에서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네, 게 네.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반도체 한 8개 공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정 하나에도 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들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공정 자체가 복잡하고 이 복잡한 공정을 거친 후에 이제 웨이프의 불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빨리 인지할수록 손해가 그렇죠.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실시간 처리에 대한 이슈가 어느 인더스트리보다 반도체 공정이 가장 핫한 영역이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다 테스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기존의 이제 데이터 처리 시스템 현재 뭐 제가 아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런 설비들이 있으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EAP라는 프로세스가 있게 되고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베이스로 처리 못하다 보니까 일단 메모리상에서 처리를 먼저 하십니다. 네네. 기본적인 메모리상에서 빠르게 처리하시고 그 처리 결과를 오라클 엑사데이터나 또는 하둡에 저장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 FDC나 YMS, MES 쪽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데 문제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안 되고 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뭐 몇 분 또 아니 몇 시간 또는 나아가서는 며칠 있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네네. 그게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크 베이스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저희 마크 베이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제 마크 베이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희가 AWS 인스턴스 23개를 이용해서 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네. AWS 인프라를 이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온프리미스 다 구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AWS 인스턴스를 23대 확보해서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브로크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랑 통신하는 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6개의 노드가 있고요. 이 브로크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총 3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는 클라이언트는 9개씩 해서 총 54개의 클라이언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은 웨어하우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네. 웨어하우스 노드인데 20개 인스턴스에 총 60개 웨어하우스 그룹이 되고요. 하나의 그룹 안에는 이제 2개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이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야 이제 가용성이 가용성이 그렇죠. 확보되는. 그래서 총 120개의 웨어하우스 노드고 이 전체 네트워크는 백지로 백지망으로 있고.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셨는데도 돈 꽤 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잠깐 이거 뭐 24시간에 맞습니다. 24시간을 가용할 수는 없는데 네네. 잠깐씩 저희가 셋업한다고 했는데도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네. 1,000만 이상의 오케이. 네. 비용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게 시청자들 위해서 네. 네? 요 데이터 게임 하시려고 네, 또 맞습니다. 이걸 또 그 거액에 쓰신 거네. 맞습니다. 예, 네네. 저희가 뭐 그래서 보시면 AWS를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인스턴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는 C5N 18X로 아집니다. 여기 CPU가 72개짜리고요. 메모리는 192기가짜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데이터 노드가 웨어하우스 노드거든요.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2TB 정도의 스토리지를 별도로 또 추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OS는 CentOS고요. 지금 마크베이스 클러스터 6.7 아직 오피셜리 릴리즈는 안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총 3대 네. 그리고 웨어하우스 총 20대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AWS 저희도 이렇게 대량으로 써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살짝 AWS에도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EC2 사용하실 때 아. 다른 분들이 좀 같이 알면 좋을 만한 팁 또는 고려 사항들인데요. 먼저 이 계정 하나당 640개 CPU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EC2 하나당. 예, 여러 개 저희가 지금 23개의 네네네.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72개씩 하고 23개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640개 제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AWS 연락을 해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20개의 CPU로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I/O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디스크 I/O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I/O도 그런데 계정당 30만으로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정을 90만으로 풀어달라고 했고 저 풀어주는데 그만큼 또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게도? 일단 저희가 뭐 나름 AWS 네네. 스포트를 받다 보니까 오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면 스포트를 통해서 해결은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브로크랑 웨어하우스는 사실은 좀 성격이 달라서 인스턴스의 종류를 처음에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종 인스턴스 간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충분히 다 못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직도 저희는 잘 네네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동일한 인스턴스를 사용했을 때만이 내부 네트워크 자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도 몰랐던 AWS 사용의 어떤 이런 팁들을 이번에 같이 좀 알게 네. 됐습니다. AWS랑 빨리 깐부를 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좀 이렇게 예,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성된 이제 화면들을 실제로 좀 보여드릴 네, 텐데요. 여기 이제 미리 저희가 영상을 지금 좋습니다. 캡처해서 지금 플레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클러스터 어드민 화면입니다. 네, 지금 네. 클러스터 어드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지 외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요 디플로이는 일종의 인스턴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IP와 포트, 네트워크 사용량, 그리고 CPU의 어떤 구성이나 사용량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총 72개고 그리고 램 사용량 현재 뭐 192기가 중에 어느 정도 17%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도 브로커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0기가 중에 일부 사용하고 현재 브로커 노드에 보시면 총 3개의 브로커가 하나 인스턴스로 되어 있고 웨어하우스는 3개 그룹 총 6개의 노드가 하나 인스턴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는 2TB를 장착하고 있고 CPU나 메모리, 램 사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밑으로 쭉 보시면 동일한 구성으로 해서 웨어하우스 20개, 브로커 3개, 총 23개의 인스턴스가 구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룹 단위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브로커라는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네. 어떤 자세한 브로커의 구성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브로커 네임이라든가 실제 현재 스테이터스라든가 또는 타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설치된 경로, 기본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 쪽도 총 그룹이 1부터 60까지 총 60개의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6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웨어하우스의 어떤 정보들, 그룹의 정보들도 동일하게 지금 온라이스 쪽 보시면 0번부터 보이시죠. 해서 199번까지 그렇네요. 총 120개의 노드가 구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로 구성된 걸 이렇게 외부로 충분히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디플로이 구성, 즉 디플로이는 인스턴스별로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데이터 입력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면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들을 보실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총 6기가 정도 지금 바이트입니다. 비트가 네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외부로 충분히 클러스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으셨던 분들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게임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오늘의 게임의 룰은
다음 영상에 저희가 EPS라고 하는 그 값을 보여드릴 텐데. 이벤트 퍼 세컨드이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저 사실 초당 입력 건수를 의미합니다. 이 EPS 값들이 이렇게 변화할 텐데요. 즉 마크 베이스 클러스터로 초당 몇 건의 데이터를 지금 입력하는지 맞추시는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중에 초당 몇 건이 입력할 수 있는 건지. 네. 네네. 최대. 그 중에서도 최대. 이제 값이 이제 이렇게 변할 텐데 네. 최대 EPS 값을 맞추시는 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릴 텐데요. 그거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댓글로 써주신 분들 지금 그렇죠. 그죠? 채팅창에 네네. 이제 가장 사실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촉이 좋으신 분인데 네네.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가장 근사치를 입력하신 그리고 음. 먼저 입력하신 5분에게 알겠습니다. 네네. 깐부 치킨, 오징어 치킨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첨자는 29일 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 그 다음 번이 정답이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3분 3분 정도 뒤에. 오케이. 기회를 드립니다. 아, 시간 네네. 제한 3분 아, 있습니다. 네네. RDB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일반적인 서버에서 넣으면은 초당 뭐 한 5천 건, 만 건이 맥스예요. 1초에 5천에서 만 건. 만 EPS? 예, 어. EPS고 노예 스퀘어를 막 때려 넣으면 한 10만, 20만도 나오긴 합니다. 10만, 20만. 예, 나오기도 하고 네. 하드배 그냥 파일로 막 쌓으면은 뭐 한 100만, 120만 정도 될 수도 100만 있어요. 힌트 주신 거네. 예, 힌트 100만, 드렸습니다. 100만, 120만. 그러면 마크베이스 얼마 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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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힌트 잘못하면 그거 갖고 잘못하면 잘못 쓰실 것 같은데 워낙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지금 네. 네. 자, 시작합니다. 네네. 네. 지금 반도체 공정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웨이퍼에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들을 통해서 반도체가 생성되는 그림을 저희가 형성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마크 베이스 이제 태그 테이블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는 네임, 타임, 밸류 세 가지 형태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EPS 이거 보시죠. 네네네. 현재 얼마인가? 1억 얼마가 넘은 것 같죠? 1억이 넘네요. 네, 토탈 카운터가 현재 저희가 미리 좀 넣어놨기 때문에 2,690억 건 정도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초에 1억 600만 건이 들어가고요. 네. 요거의 최대값 한 3분 정도 지금 보시면서 최대값을 맞추시면 네. 됩니다. 아.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 요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트를 보시면 이 변화의 거의 없네 변화가. 진폭,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 데모를 위해서 AWS 23대를 가지고 데이터 노드는 또 20대를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 1억 건이라는 데이터가 진폭이 거의 없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이게 뭐 초당 1000건 들어갔다가 뭐 1억 넘게 들어갔다 이렇게 진폭이 있게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큰 진폭 없이 꾸준하게 일관되게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성한 거는 설비가 총 300대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 그리고 설비당 1000개 정도의 센서가 부착돼 있다고 해서 네. 총 한 30만 정도의 센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실제 리얼 환경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얼 환경은 훨씬 설비 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겠죠? 네, 훨씬 더 많고 네. 뭐 수백 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스 개수도 뭐 장비별로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 있고 현재 롯데는 25개의 웨이퍼 공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공정당 약 3분 정도 네.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가정을 했고요. 자, 미리 입력을 해주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이게 네. 선착순 5분이니까 가장 근사치에 맞추신 5분인데요. 지금 이미 엄청나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까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네. 저희가 조금 후에는 이제 정답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김 대표 말씀하신 이게 그 가장 다른 것들은 가장 빠르게 100만? 100만 EPS였잖아요. 예, 예. 와, 그러니까 100배네, 100배. 1억이면. 예. 어?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안 하신 분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미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 했습니다. 다 돼가 이미. 네, EPS 이제 확인하러 갑니다. 자, 어디에 나타날까요? 네. 보시면 지금 보시면 그동안 3분 동안 입력된 EPS 중에 최대 맥스 값은 1억
777만 7만 8,022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 계신가요? 네. 이거 맞추신 분은 오징어 게임의 그 징검다리 건너기를 1억 충분히 7,703만 있네. 오. 이용준님. 와. 대단하신데요. 오. 홍승진님도 1억, 박국민 1억 7,500. 뭐. 해서 정확하게 맞추신 분 있으면 정말 대박이고요. 네, 네. 꼭 정확하게 못 맞추시더라도 이 값에 가장 근사하게 맞추신 네, 네. 5분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저 입력부에 추출을 하는 거. 네,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센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형태로 보여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한 3,200억 건 정도 네. 데이터를 입력해 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퀴먼트와 태그를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는 1초에 1억 건 이상 들어가니까 네. 벌써 금방 3,200억 건이 데이터가 있는 거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초당 1억 건 이상이 그러니까요. 계속 누적되는 대단하네. 구조니까요. 해서 보시면 이제 센스 데이터니까 대시보드나 차트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의 값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거고요. 마우스의 이런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더 상세하게 보실 수도 있고 데이터 범위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초당 1억 건씩 넣고 현재 3천억 건 이상이 입력된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응답 시간이 보시면 뭐 1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정도로 빠르게 네, 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경우에는 초당 1억 건씩 넣으면서 뭐 데이터를 바로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뭐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야 이런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네,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마크베이스로서는 이만큼의 빠른 성능을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 정도 성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훨씬 뭐 초당 1,000만 건이나 또는 그보다 작은 뭐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 정도를 마크베이스 클러스터로 충분히 처리한다면 더 작은 데이터는 네, 훨씬 네. 더 마크베이스가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저희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게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머지 다 탈락이네요. 네, 데이터 게임의 최종 승자는 네. 마크베이스다. 네, 네. 그래서 최대 현재 보시면 1억 7,778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1억 777만 8,022 네, 네. 정도의 데이터를 EPS. 네. 초당 자, 넣을 수 근데 있다. 여기서 예. 우리가 이제 뭐 EPS가 뭐 1억이 넘는다는 것이 예, 예. 1억 정도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실제로? 예. 저희들이 예전에 실제 반도체 현업 계신 분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기업은 맥시멈 한 1,000만 정도를 처리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물론 실시간 분석도 안 되고 네. 그때 저장하고 계신데 내부 미션이 1초에 한 건이 아니라 1초에 10건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만 곱하기 10 하면 1억 건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의미로 1억 건을 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한 네. 4개월 동안 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1억 스코어를 이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뭐 마무리를 좀 드리면요. 일단 저희 이제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 IoT 데이터 촬영 관점에서는 마크베이스는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다른 솔루션이나 제품으로는 이 이상 성능 낼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거 새로운 DB인데 안정성이나 뭐 이런 문제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TPC에서 글로벌 1위로 이미 인증이 된 제품. 그리고 아까 뭐 국내 많은 네. 대기업들이 이미 검증됐습니다.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이미 지금도 초당 뭐 몇만 건씩 이렇게 막 처리를 하고 있어요. 라인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라인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긴 한데 순수 국내 기술 개발. 아주 진바다. 진부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고객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최소한 소스 레벨에서 문제 해결해 드리고 필요하면 기능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충분히 오늘 보면 이게 글로벌로 이제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뭐 이게 뭐 관심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매니저분께 관심 있을 텐데 이제 전기나 탄소 뭐 배출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걸 쓰는 것보다는 훨씬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대로 아까 1억 건 했잖아요. 네네. 나는 1000만 건만 필요해. 그러면은 뭐 한 서너 대? 그다음에 나는 야 뭐 100만 건만 필요해. 그러면 폭으로 한 대 하더라도 엄청 빠릅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훨씬 더 TCO도 높다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혹시나 기업에서 요즘에 센서가 되게 워낙 많으니까 IoT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하시잖아요. 이때는 마크 베이스를 통해서 뭐 작은 규모라도 구축을 하시면 네. 아마 분석하시는 분석가나 혹은 이제 데이터를 다른 갖고 가는 이제 뭐 이제 서비스하는 데나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뭐 프로젝트 할 때 빅뱅으로 안 하잖아요. 네. 스몰 스타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듣는 시청자분께서 어느 기업에서 그래 우리 그러면 이 부분만 요 공정만 한번 IoT 데이터 레이크 만들어 볼까? 예. 막 해서 한번 실험 삼아서 예. 한다고 한다면 예. 한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POC 하게 되면 한 달 정도를 기본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업무 협의도 해야 되고 초반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집할지 이런 스키마 정의도 해야 되고 실제 설치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한 달 정도가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에 따라 이제 자, 조금 POC가 끝나고 났어. 네. 나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셋업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거의 시간이 이 POC가 성공적으로 네네. 끝났다면 사실은 그거는 뭐 금방 오.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POC에서 대부분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 거고 사실 저희는 DB 입장에서는 거의 끝났는데 이제 상위 단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할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개발 기간이 포함되다 보면 뭐몇 개월이 더 소요될 수도 네네.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입장의 검증은 사실 한 달 이내 대부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댓글창에서 어떤 분께서 이호성님께서 우리 회사는 EPS가 42,000 나오는데 너무 부럽다고 후덜덜거린다고 지금.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깐부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크베이스 학교 이제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 예, 거죠? 예, 예. 네. 파트너들 혹시 고객은 더 감사하죠. 네네네네. 근데 파트너 하면 어떤 성향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이게 좀 예. 어울릴까요? 이게 좀. 저희들은 이제 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쪽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네. 뭐 스마트 시티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업력이 좀 되시면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네. 내가 다른 고객들이 많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기업이면 네. 대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보면 거기 주관식 여러분 입력하신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크베이스 그래 한번 1억 EPS 한번 저거 한번 나 한번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나 한번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뭔가 이런 분들은 깐부 파트너나 깐부 고객 원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좀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네. 02-2038-4166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이제 그 Q&A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 응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퀴즈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 질문이 황승환님, 마크베이스 데이터 저장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나요? 메모리와 디스크를 같이 지원한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예, 마크베이스의 데이터 저장은 일단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가 일종의 이제 로그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네네. 실제로 그 저장된 거 동시에 이제 메모리에서 인덱스를 빌드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인덱스가 일정 이상 크기가 되면 그 인덱스 파일로 이제 플러시가 되고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이제 먼저 메모리에 있는 인덱스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먼저 검색을 하고 거기에 없으면 이제 과거의 네네. 히스토리 데이터 파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 우리가 오늘 요게 전 세계적으로 IT 웹이나 우리가 이런 스쿼드 게임 이건 처음일 것 같아요. 이런 건 사실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저 이효성님께서요. 현재 최대치라는 것은 최대 처리량을 말하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매 초마다 들어오는 데이터의 최대량을 계속 측정하는 겁니다. 네네네. 매 초마다 들어오는 것을. 네네. 문태진님께서요. 마크베이스의 잇머무리 기능 강점이 국내 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5G망 및 데이터 서비스망에 적용하면 큰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통신사 쪽에 적용하는 뭐 이런 것들은 사례가 있는 건죠? 이제 저런 시스템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컨시스턴시라고 해서요. 주로 트랜잭션이 제공되어야 되는 서비스일 경우 많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은 트랜잭션이 아니라 IoT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니터링만 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일단 RDB처럼 이제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처리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마크베이스 전문가분께서 또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윤성호님 데이터 큐 관리가 마크베이스는 브로커가 담당하는 것인가요? 각 요소 중 가장 스펙이 좋아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 저희가 네네. 뭐 테스트해 본 결과 브로커는 이제 일단 네트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네. 예, 브로커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이제 그렇겠죠. 모든 것이고요. 그 음.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했는데 그 네트워크, 그 다음에 CPU, 마지막이 이제 I/O입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모자라면 이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뭘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지 네네. 되게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브로커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좋은 장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CPU는 뭐 전부 다 어느 정도 좋아야 되지만 I/O는 이제 웨어하우스에 좋은 디스크를 이제 써야 되는 걸로 그리고 만약 이 웨어하우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더 비싼 하드웨어도 없는데 그런 웨어하우스를 추가를 네트워크 대역폭이 허락하는 한 이제 네네. 추가를 해서 오케이.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하면 이제 원하는 성능을 맞출 수 맞출 수 있고요. 그 마크베이스가 결국 추구하는 것이 이제 IoT의 데이터 레이크 아닙니까? 그럼 이 IoT 데이터 레이크를 기업이 만들 때 이것을 뭐 요거 시뮬레이션 한 것이 AWS 뭐 이렇게 그 클라우드에다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온프레미스에 해도 되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어떤 걸 보통 추천하십니까? 그 상관이 없는데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좀 적게 투입하는 곳에 이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몬태진님께서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스마트팜, 머신러닝, RPA 적용 및 F의 영역에도 점점 확대되면서 많은 유형의 IoT 단말들이 확장되고 있고 지방의 IDC와 전력 소요 부분까지 IoT 단말들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 처리하는 추세인데요. 네, 중요한 이야기. 국내의 전체적 분야에 각각 유형별 데이터들을 유형에 맞는 IoT 단말들로 통합 취합해서 각 지역별 시계열 DB로 입력해서 분야별 해당 기관 IDC에서 제공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과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분이 좀 깐부가 되셔야겠네. 연락 주십시오. 네. 이게 보면 오늘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있는 분들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분들께서 각 자기 분야에서 도매에서 오늘 이거 들으면서 IoT 데이터를 했고 요 기술을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그 뭐 여기 세 분 오늘 굉장히 열려 있는 분들이니까 사실 열려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수 보이고 이렇게 하지. 재수. 아니 이렇게 감성 있게 열려 있지 오픈된 마인드 아니고 말랑말랑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오늘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니까 호기심도 많고 그런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이거 이렇게 적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편하게 설문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탄 없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김수로께서 뭐 DB 마이그레이션 얘기하셨는데 뭐 DB 마이그레이션 같은 게 어떤 필요할까요? 그런 것도 뭐 IoT 데이터라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양진호님, 마크베이스는 리눅스와 윈도우 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S 환경별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리눅스 쪽에서 동일한 하드웨어라면 윈도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잘 나오게 저희 내부의 어떤 경험치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고객들에게 권장하는 것도 가능하면 윈도우보다는 리눅스 쪽 OS를 선택을 예. 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테스트한 클러스터는 그 리눅스만 제공. 아까 수세로 했죠. 센터 아, OS. 센토스로 네. 했다, 맞다. 윈도우 OS는 아직 네, 네, 클러스터가 네. 동작을 안 합니다. 정택선님, 인메모리 DB가 속도도 빠른 것을 이해했는데요. 처리 및 분석을 위해서는 윈도우 스크린샷 같은 순간별로 저장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저게 이제 타임 윈도우 같은 타임 윈도우. 기능을 CP 기능. 하는 건데 저희는 검색이 일단 빠르기 때문에 네네. 시간으로 자르면 금방 검색이 나와서 네네. 예 그래서 딱히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들어다 보면 다 좋아. 마크베이스 다 좋아. 그럼 뭐 이게 모든 곳에 다 적용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깐부 메꾸시도 우리하고 깐부주 아닙니다. 예. 그럼 그건 어떤 분야입니까? 아, 네네. 혹시나 그 뭐 오라클이나 다른 국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해 볼까? 네. 이건 아닙니다. 아, 네. 아니고 그다음 그다음에 뭐 그 기존에 쓰고 있던 뭐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는 거나 이건 아니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존의 IoT 데이터를 네. 그런 RDB로 저장하고 있었는데 얘를 더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거나 네. 아니면은 예전에 RTDB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파이 시스템이 있다 복잡한 비싼 시스템에다가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좀 싸고 저렴하지만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를 하거나 이런 쪽이 가장 막 혹은 이제 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거나 네. 스마트 빌딩이 있는데 이 센서 많잖아요. 이거 지금 뭐 노에스큐엘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빨리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게 가장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어차피 지금 세상의 흐름이요. 세상의 흐름이 이제 뭐 코로나가 있으면서 촉진됐지만 세상의 흐름이 모든 것이 이제 디바이스, 모든 것이 이제 AI, 머신러닝 이렇게 다 활용하면 어차피 IoT는 엄청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그러면 굉장히 이런 이제 오늘 그 마크베이스 같은 이런 IoT 데이터 레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수요가 거의 익스포지로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AI 하시는 분들, 네. AI 하시는 분들의 프로블럼 도메인의 대부분이 데이터 정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유는 거의 80%를 잡아먹죠.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빨리 갖고 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서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데이터는 무조건 마크베이스에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쿼리로 실시간으로 당겨서 학습하고 추론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고객들은 AI 분석 때문에 마크베이스 쓰시는 곳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뭐 평가 버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저 마크베이스 세 분께서 뭐 이렇게 연식도 되신 분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아까 그 반도체 공정 그 시뮬레이션을 직접 거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직접 시뮬레이션도 다 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오후에 피곤하실까봐 또 이렇게 또 오징어 게임 또 이렇게 또 패러디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입으시고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수고하신 세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마저 설문 마저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고 할까요? 네. 예.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좀 생소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모르는데 결국은 시장은 이제 어떤 니즈와 이제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oT 세상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큰 흐름 중에 하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되게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팩처링 TV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이제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오늘 이제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